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273명 발생해 처음으로 3,000명대가 나왔습니다. 국내 감염이 3,245명으로 서울 1,217명 등 수도권에서 2,512명, 비수도권에서도 733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확진자 비율도 38%까지 치솟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영향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3일 끝남에 따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광주 전남 지역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의 5차 합동 연설회를 열고 오후 6시 개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투표 대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신청한 국민 일반당원 등 12만 7천여 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사실상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일은 7만 5천 명의 권리당원 표심이 걸린 전북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성남의 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 뜰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삼가고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4개국은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외교관까지 동원해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공개한 확산금융 국가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확산금융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확산금융은 대량 살상 무기의 제조, 취득, 보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 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모두 42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부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경상도 내륙과 충북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습도는 63%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